네, 제4회 아시아태평양 영리더스 포럼 제주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포럼은 이곳 현장과 또 아태 영리더스 포럼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갑작스러운 폭설주의보로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시기 힘들으셨던데도 자리해 주셨는데요. 이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인데 잠시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반갑습니다 라고 환영의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이 온라인을 통해 본 포럼에 참여해주는 온라인 참가단도 계신데요.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끝까지 함께 자리를 지켜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어느덧 올해로 4회를 맞이한 아시아태평양 영리더스 포럼은요.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로서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앞서 주제 영상을 통해 올해 포럼의 주제를 확인했는데요. 이 주제만 봐도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도전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세상을 바꾸는 청년들의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현재 1분 1초가 빠르게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청년들은 이런 변화 속에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문제에 주도적으로 도전하고 이 혁신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청년들이 도전과 혁신의 주체로 나서서 일자리, 평화, 환경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토의의 장으로 마련될 예정인데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께 동기와 영감을 새롭게 주고 또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개회식에 앞서 이번 행사에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우리 귀빈 여러분은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고요. 우리 하객 여러분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으신 분은요. JDC 양영철 이사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소개해 드릴 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임기모 국제관계대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JDC 곽진규 미래투자본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조연설을 맡아주실 분이시죠. 주식회사 나와의 CEO 서영훈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빈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아쉽게도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인해 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너른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제4회 아시아태평양 영리더스 포럼 제주의 개회식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주최기관인 JDC의 양영철 이사장님의 개회사로 포럼의 문을 활짝 열어볼 텐데요. 우리 이사님이 무대 위로 올라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JDC 이사장을 맡고 있는 양영철입니다. 오늘 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참석에 우선 이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이사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오셨죠? 여기 중동에서 오신 분 어디 있어요? 미들리스트 오신 분요? 작년엔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다음에 홍콩이요. 다 여기 화면에만 있는 건가요? 이제 아마 그 교통 관계로 해가지고 비행기 관계로 해서 아마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중동 세션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제 나라에서 와서 이 포럼이 아시아 태평양 영리더스의 포럼에 걸맞는 행사가 됐습니다만 오늘은 비행기 날씨가 어제부터 나빠서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제주도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작은 지역이라고 하지만 저희들 생각을 해보면 아시아에서 그래도 가장 중심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주도보단 적은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두바이나 이런 나라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역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리더들이 그 지역을 발전시키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주도에서 1시간 날아가면 여기서 보면 상하이, 오사카 2시간만 날아가면 여기에 우리 제주도를 중심해서 2시간 거리에 5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가 18개가 됩니다. 3시간 날아가면 무려 우리가 1000만 이상의 도시가 5개나 있습니다. 미국 같은데 지금 트럼프가 살고 있는 플로리다에서 1월 달에 취임식을 가는 워싱턴으로 가려고 하면 4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할 정도 먼 거리인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적은 이 지역에서 아시아 태평양에 많은 인재들이 모여서 토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앞으로 제주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여러분과의 연대의 가능성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집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이 포럼이 여러분 각자의 나라와 각자의 문화들이 연결이 돼서 정말 어느 대륙보다도 강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성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JDC는 올해 4번째 이 포럼을 합니다만은 이뿐만 아니라 5월 달에 열리는 제주 포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리더스 포럼 같은 행사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JDC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지지를 부탁하면서 저희 인사 말씀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JDC 양영철 이사장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태 영리더스 포럼이 지닌 의미와 우리 청년들을 향한 이사장님의 귀한 진심 어린 격려를 느낄 수 있는 귀한 개회사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님이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제주를 대표해 청년들과 또 이번 포럼의 의미를 응원해 주시는 메시지를 담아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아시아 태평양 청년 지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입니다. 제4회 아태 영 리더스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차세대 지도자 육성을 위해 써주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양영철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아태 영 리더스 포럼은 글로벌 청년 리더들의 소통 플랫폼입니다. 청년 일자리는 물론 환경과 평화, 연대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며 혁신적인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올해 포럼에서는 제주의 도시외교를 활용한 청년들의 글로벌 진출을 구체화하는 세션이 운영돼 기대가 큽니다.
제주의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전략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지역과 세계를 밝히는 큰 빛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도전에 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늘 그랬던 제주는 세상을 바꾸는 청년 여러분의 움직임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 일정 속에서 오늘 비록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우리 제주의 도정을 책임져 주시고 계신 오영은 도지사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오영은 도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조연설이 바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포럼의 주제가 바로 청년들의 움직임, 세상을 바꾸는 청년들의 움직임입니다. 이에 맞게 행동하는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볼 텐데요. 오늘 연설을 맡아주신 분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고 또 혁신과 협력의 가치를 실천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분은 서영호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서영호 대표님은 주식회사 나와의 CEO로서 첨단 기술 연구와 글로벌 멘토링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해온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끊임없는 도전,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서영호 대표님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나와 대표 서영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식회사 나와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심에 한 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주제에 맞춰서 이제 저희 기업을 간단히 소개하고 어떻게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 나갔는지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업은 환경 파괴를 지연시키는 기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종이컵 문제와 플라스틱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업의 나와라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갸우뚱하십니다. 이게 기업 이름이야?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대학생 때 창업을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와라는 의미로 기업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기업 이름을 지으면서 글로벌 세상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했고, 이 나와의 의미가 한글의 의미뿐 아니라 일본어, 영어의 의미로도 통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최종적인 기업의 이름을 정하게 됐습니다. 영어로는 No answer, we answer. 답이 없는 곳에 우리가 답을 제시하겠다라는 이름으로 짓게 되었고, 최근에는 Utility and World Action이라고 해서 탄소 중립적인 가치 실현한 행동을 하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나와라는 뜻이 밧줄, 족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사로잡는 밧줄이 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일본 시장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저희 기업의 비전, 그리고 경영 이념, 사업 목표, 실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컵, 플라스틱컵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재활용률은 1% 남짓하고 있고 프로세스 역시 매우 복잡합니다. 버리기 전에 내부를 세척하지 않으면 재활용이 되지 않고, 종이컵은 종이컵끼리, 플라스틱컵은 플라스틱컵끼리 모아야만 재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른쪽과 같이 솔루션을 제시했고, 이물질이 있더라도 컵이 스스로 이물질을 버리고 세척하고 건조하고 압축한다면 누구든지 편리하게 재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여러 대학교들과 함께 POC를 진행하고 행사에 참가하면서 끊임없는 검증을 해갔고, 그 과정에서 이곳 제주도 역할이 컸습니다. 작년과 올해 제주대학교에서 3개월간 POC를 하면서 저희가 올해는 제주 한중일 맥주축제에서도 렌탈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데이터로 한 달 전기료 2,000원에서 3,000원 남짓한다라는 결과를 얻게 됐고, 최대 1,000개까지 종이컵을 모을 수 있다는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총 7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로 뻗어나가기 위해 여러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끊임없이 글로벌 시장 문제에 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4년, 5년 정도 된 기업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제 채 2년이 안 된 기업입니다. 저희는 22년도 11월에 창업을 했고요. 처음 시작했던 건 그냥 학교 수업 과정에서 캡스톤 수업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아이스크림을 먹고 남은 빨대로 작동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로 작동이 되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에서 밤을 새면서 아크릴로 기계를 만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10시에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에 가서 야근까지 선생님들을 괴롭히면서 저녁 9시, 10시까지 조립을 한 것이 100일이 넘습니다. 저희가 조립하고 작동이 안 돼서 싸웠을 때도 있고 또 작동이 됐는데 이상한 프로세스로 흘러갔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도전을 했고 결국 저희는 예비 창업가 시절에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1등을 해서 5천만 원의 상금을 얻게 되고 300개 팀이 참가한 전국 대회에서 하나소셜벤처 유니버시티 2등이라는 훌륭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필요했고 멘토님이 필요했습니다. 또 고정된 쓰레기통이 아니라 움직이는 쓰레기통이면 어떨까? 인공지능이 들어간 쓰레기통이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온 결과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모빌리티, ICT, 인공지능, DSC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을 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일단 도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자 가전 전시회라고 불리는 CES를 창업을 하고 채 2달이 되지 않은 상태로 참관하러 무작정 미국으로 갔었습니다. 팀원을 데리고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3일, 4일 동안 봐도 끝나지 않는 기업들의 소개를 보면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스스로 목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우리도 내년에 CES 부스 운영을 하자. 우리도 저기 서 있는 멋있는 사람처럼 스피치를 하자. 단지 그 목표 하나만을 가지고 팀원들은 도전을 했고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24년에 부스 운영과 스피치 2회를 진행을 하였고 실제로 제품을 작동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저희가 시기를 놓쳐 진행하지 못했던 실제 제품을 올해 가지고 가서 다시 부스 운영을 합니다. 내년에는 혁신상을 목표로 다시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만났던 한 관계자가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듣고 유럽에도 도전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유럽의 덴마크는 100% 자연 에너지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 나라에 저희 제품을 소개하고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 제품인지를 검증할 수 있다면 이 역시 훌륭한 도전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UIA 월드 콩그레스에 참가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나아가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티 액션에서 멘토로서 한 번 더 덴마크를 경험하고 그렇게 세계 스타트업 월드컵 그림 분야에 저희가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파이널 무대까지 올라가서 발표를 하면서 왜 태양열을 사용하지 않았냐, 왜 빗물을 쓰지 않았냐 라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질문들을 받게 됐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지금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팀원들은 고민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빗물에 대한 문제를 확장해 나가다 보니 진짜로 우리가 타겟해야 될 나라는 아프리카가 아닌가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올해 아프리카에 도전했습니다. 그렇게 전국에서 10개 팀을 모집하는 한 아프리카 재단 경진대회에서 저희 나와팀이 입상하게 되면서 10개 팀 안에 뽑히게 됐고 현재 정동현 이사는 아프리카 남아공에 가 있습니다. 가서 약 2주 동안 그랜드 서밋을 비롯한 여러 포럼에 참가하면서 발표를 하고 연말에 아프리카에 적용할 모델을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까지 설명드렸는데요.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오픈 이노베이션의 붐이 시작이 되면서 일본과 한국, 양국 간의
여러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아시아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인 ILS에 작년에 참가했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영어를 썩 잘하지도 못합니다. 그치만 스피치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대본을 애워서 갖고 그렇게 애워서 발표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영어로 스피치를 한 이후에 신한엔 홀딩스라고 하는 일본의 대기업 에너지 회사에서 미팅 요청이 왔고 여러 차례의 미팅과 대면 끝에 한국 최초로 신한엔 홀딩스라는 홀딩스 건물 안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파트너를 찾게 됩니다. 바로 2,000조라는 엄청난 현금을 들고 있는 일본의 메가은행인 미즈호였습니다. 일본에 진출하기 위해선 파트너사가 꼭 필요했고 그것이 긴코라고 하는 은행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 지점에 찾아가 미즈호은행과 이야기를 하고 한국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최초로 어드바이저리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려움이 매우 많아서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 조성 추진단을 비롯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여러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하면서 저희의 도전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일본에 진출함에 있어 이 도전이 매우 어려웠지만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 저희는 계속해서 일본 시장의 문을 두드렸고 올해 일본을 총 13번을 넘게 갔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다양한 행사들을 참가하고 이 포럼이 끝난 일요일에 저는 다시 일본으로 가서 올해 다시 ILS 스피치와 하지 못한 부스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 문을 두드린 끝에 저희는 결국 일본에 수출을 하게 되고 고베시에서 저희의 제품을 1월부터 6월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기업을 소개하는 하나의 단어는 도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창업에 대한 위대한 뜻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시작해보라는 말 한마디로 지금까지 달려왔고 이제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을 하고 앞으로 달려나갈 어떤 글로벌 시장에 부딪힐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과정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느낌을 받고 또 달려나가는 팀원들을 보면서 힘을 얻는 원동력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전을 하면서 새로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주십시오. 서영호였습니다. 네, 도전과 성취의 여정을 같은 청년으로서 솔직하게 나눠주신 서영호 대표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